어떤 상처는 40년이 지나도 아물지 않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랑은 죽음 앞에서야 비로소 고백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평생을 차갑게 살아온 한 엄마와 그 엄마를 원망하며 살아온 아들의 이야기입니다. 40년 만에 전해진 네 글자, 미안하다. 그 한마디가 어떻게 두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는지 지금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1985년 늦가을, 초등학교 2학년 민수는 운동장 끝에 서서 입구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다른 아이들의 엄마는 모두 왔는데 자신의 엄마만 보이지 않았거든요. 민수 엄마는 언제 와? 선생님이 물으면 민수는 언제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곧 와요. 엄마가 곧 온다고 했어요. 하지만 엄마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민수가 물었습니다. 엄마 왜 안 왔어? 달리기에서 1등 했는데. 엄마는 설거지하던 손도 멈추지 않고 말했습니다. 엄마 바빠. 돈 벌어야 돼. 운동회 가면 밥이 나오니? 그 한마디에 7살 민수의 마음 한구석이 얼어붙었습니다. 민수의 엄마 정희는 참 바쁜 사람이었습니다. 새벽 5시에 나가서 밤 10시에 들어오는 것이 일상이었죠. 남편을 일찍 잃고 혼자서 아들을 키워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민수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차가웠습니다. 감기에 걸려 열이 40도까지 올라도 약 먹고 자. 엄마는 일 가야 돼. 성적표를 들고 와서 자랑해도 그래 잘했네. 밥 먹어. 친구들과 싸워서 상처투성이로 집에 와도 남자가 그것도 못 이겨? 씻고 자. 따뜻한 말 한마디, 다정한 손길 한 번. 민수의 기억 속 엄마에게는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20살이 되자마자 민수는 집을 나왔습니다. 대학교 기숙사로, 그리고 취직 후에는 원룸으로. 엄마와의 연락은 거의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집에 가지 않았어요. 할 말도 없는데 뭐하러 가? 엄마는 가끔 전화를 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부분 받지 않았죠. 가끔 받을 때도 대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밥은 먹고 다니냐? 네. 몸은 안 아프고? 네. 그래, 바쁘니까 끊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민수는 생각했어요. 엄마가 날 사랑했다면 어렸을 때 한 번이라도 안아줬을 텐데. 원망이 쌓이고 쌓이고 또 쌓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오랜만에 울린 전화벨 발신자는 엄마였습니다. 이상했어요. 평소 엄마라면 문자로 간단히 보냈을 텐데 전화를 받자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병원에 있다. 심장에 문제가 생겼다고 했습니다. 수술을 해야 한다고. 혹시 모르니까 알려준다고. 그 말을 듣고도 민수는 망설였습니다. 내가 병원에 가봐야 하나? 어차피 엄마는 내가 가도 기뻐하지 않을 텐데. 하지만 이상했어요. 자꾸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결국 민수는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마지못해. 하지만 결국은 병실 문을 열자 깡마른 엄마가 누워 있었습니다. 민수가 기억하는 엄마는 늘 강했었는데 지금의 엄마는 너무 작아 보였어요. 산소 호흡기를 끼고 힘겹게 숨을 쉬고 있었죠. 엄마가 민수를 보자 눈이 조금 커졌습니다. 왔구나. 목소리도 많이 약해져 있었어요. 수술은 언제 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내일 아침 일찍.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죠. 40년 동안 쌓인 서먹함이 병실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때 엄마가 침대 옆 서랍을 가리켰습니다. 거기 봉투 하나 있을 거야, 가져와. 민수가 꺼낸 것은 낡은 봉투 하나였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민수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언제 쓴 거예요? 너가 집 나간 그날 밤부터 조금씩. 20년 넘게 써온 편지라는 뜻이었습니다. 민수는 손이 떨렸어요. 무슨 내용일까? 더 차갑고 서늘한 말들일까? 하지만 편지를 펼치는 순간 민수의 세상이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아들아, 엄마가 너를 제대로 사랑해 본 적이 없구나. 운동회 때도 엄마는 가고 싶었어. 하지만 그날 일을 빠지면 하루 일당을 못 받았거든. 그 돈으로 너 운동화 사줄 생각이었는데 너가 열이 날 때도 엄마는 옆에 있고 싶었어. 하지만 병원비가 너무 비쌌거든.
약값이라도 벌려고 일터로 나갔단다. 너가 성적표 가져왔을 때도 엄마는 정말 자랑스러웠어. 하지만 어떻게 표현해야 할지 몰랐어. 미안하다, 아들아. 엄마가 너무 서툴렀구나. 사랑한다는 말도 못하고 안아주지도 못했고 따뜻하게 대하는 법도 배우지 못했어. 하지만 엄마는 매일 밤 기도했단다. 우리 아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그것만이 엄마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편지를 다 읽고 나서 민수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40년 동안 품고 있던 원망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어요. 엄마가 차가웠던 게 아니라 사랑하는 방법을 몰랐던 거였습니다. 엄마가 무심했던 게 아니라 표현하는 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모든 차가운 밤들 뒤에는 아들을 향한 엄마의 간절함이 숨어 있었던 겁니다. 민수는 처음으로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40년 만에 처음으로. 그 손은 생각보다 따뜻했고 생각보다 부드러웠고 생각보다 작았습니다. 이렇게 작은 손으로 어떻게 혼자서 자신을 키웠을까? 이 부드러운 손으로 얼마나 많은 일을 했을까?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민수는 엄마 곁을 지켰습니다. 평생 처음으로 엄마와 밤을 새우는 거였어요. 엄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수야, 만약 엄마가 못 깨어나면. 엄마,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니야, 들어. 엄마가 못 깨어나면 너는 엄마를 용서하지 않아도 돼. 민수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만 기억해줘. 엄마는 너를 사랑했어. 서툴고 못났지만 정말 사랑했다. 그 순간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엄마의 바빠는 나를 위해서였다는 걸. 엄마의 나중에는 지금 당장은 민수 너를 위해 일해야 해였다는 걸. 엄마의 침묵은 사랑을 표현할 줄 몰랐던 서툰 마음이었다는 걸. 다음 날 새벽 6시 수술실 앞에서 민수는 기다렸습니다. 3시간, 4시간, 그리고 5시간. 이렇게 누군가를 간절히 기다려본 적이 언제였는지, 이렇게 누군가의 안전을 바라본 적이 언제였는지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제야 민수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엄마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었는지, 원망 뒤에 숨어있던 그리움을, 미움 뒤에 감춰져 있던 애틋함을. 그리고 시간이 흐른 후 수술실 불이 꺼졌습니다. 의사가 나왔어요. 다행히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회복하는데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요. 엄마가 깨어난 건 수술 이틀 후였습니다. 눈을 뜨자마자 엄마가 민수를 찾았습니다. 민수가 엄마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그 한마디에 민수도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도 미안해요. 나도 정말 미안해요. 40년 동안 얼어있던 마음이 그 순간 완전히 녹아내렸습니다. 엄마와 아들이 처음으로 함께 울었어요. 처음으로 마음을 열고 서로를 안았습니다. 퇴원 후 민수는 매주 엄마를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엄마는 서툰 손놀림으로 떨리는 손으로 처음으로 요리를 해주었어요. 엄마가 해준 음식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아요. 민수가 말하자 엄마가 웃었습니다. 40년 만에 보는 엄마의 미소였어요. 그날 이후 두 사람은 매주 만났어요.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산책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민수는 이제 분명히 알게 되었어요. 엄마도 자신만큼 외로웠다는 걸. 엄마도 자신만큼 그리워했다는 걸. 사랑은 언제나 거기 있었어요. 다만 서로 표현할 줄 몰랐을 뿐이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너무 늦었다고. 하지만 민수와 엄마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사랑을 표현하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걸.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데 늦은 때란 없다는 걸.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곁에는 소중한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 사람에게 전하지 못한 말이 있나요? 고마움, 미안함, 그리고 사랑. 오늘 그 말을 전해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의 시작입니다.